지금 이 사건도 정말 지금 엄청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피눈물 그림 어떤 일이죠? 네, 7살짜리 아이가 그린 그림인데요. 교통사고가 나서 죽거나 아니면 양쪽 눈에서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어른들이 이상해서 보니까 이 아이는 과외 선생님한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이 얼굴에 딱밤을 때리기도 하고 또 가슴팍을 확 잡아당겨서 억지로 앉히고 또 주먹으로 머리 때리는 모습 고스란히 CCTV 웹캠에 다 찍혔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무려 8개월간 맞았다고 합니다. 이 가외 선생님 아이에게 어른들한테 말하면 너 더 맞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아이가 말은 못하고 저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짚어보기로 하고요. 네. 박 변호사님, 일단 어떤 학대가 이루어졌는지부터 그렇죠.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왜 이렇게 CCTV에 찍혔고 이 부분을 좀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CCTV를 뭐 방마다 설치하는 부모는 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좀 아이가 평소하고 많이 달라졌다. 이 그림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니까 직접 좀 봐야 돼요. 실제로 사실은 뭐 CCTV 설치하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유아든지 아이든지 이런 설치하는 공방에 설치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평소하고 달리 보이는 아이 공부방에 CCTV를 설치하니까 그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이런 폭행 사건, 협박 같은 게 좀 확인이 된 것입니다. 자, 승 의원님, 그 7살짜리 아이의 입을 봉하기 위한 무언가의 행동도 있었잖아요. 이게 그냥 페다고지, 유아 페다고지는 유아 그 심리를 이야기를 하면 뭐 옆에 계시는 소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를 했는 그 경험을 살피면 아이가 부모가 전부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가 존경하는 사람이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그 선생님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최상의 높은 사람. 이 아이에게 내가 했는 행동을 부모에게 이야기하면 너에게 더 나쁜 행동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이한테는 천천병력 같은 폭행인 거죠. 그냥 우리가 우리의 시각에서 어른의 시각에서 뭐 너 그런 행동하면 더 나쁜 사람이고 내가 너한테 더 나쁜 짓을 하겠다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레토릭에 지나지 않지만 7살 아이의 입장에서는 정말 무서운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에게도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부모에게도 내가 이렇게 행동을 당하는 걸 이야기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오죽했으면 부모가 CCTV를 설치했겠습니까? 자, 이 역시 소장님이 좀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그 그림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소장님, 만약에 내 아이가 저런 그림을 스케치북에다 그렸다. 저걸 만약에 딱 발견했다. 네. 정말 소름이 끼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특별히 뭐 가정 환경에 문제가 없고 아이가 이제 몸이 아픈 데가 없는데 저런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이제 한 장도 아니고 여러 장을 그렸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무슨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다행히 어떻게 보면 지금 가족들이 아이에게 심리적인 어떤 공포나 두려움이 있다라는 걸 발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CCTV도 달고 지금 보면 이제 얼굴 전체도 굉장히 그러니까 불안감과 무서움을 뜻하는 빨간색 뭐 피 같은 걸로 막 해놓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사실은 이 부모님한테 이제 얘기했으면 좋았겠지만 아이의 순수성을 이용한 이 과외교사가 너가 이거 얘기하면 넌 더 맞을 수 있고 니네 엄마는 더 속상할 수 있고 뭐 이렇게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게 해가지고 얘기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7살 아이는 다행스럽다면 다행스럽게도 그림이나 행동으로 본인의 심리가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치료, 놀이치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이 아이가 지금 그림에서도 저렇게 나왔고 행동으로도 계속 나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고모님과 같이 공연을 가서 공연을 보았는데 지금 그림도 보면 정말 무섭고 슬프고 이 아이의 마음이 알겠잖아요. 저런 데다 반창고도 붙여놨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는데 이 공연이 끝나고 나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사진도 찍어주고 같이 인사하려고 막 반갑게 웃으면서 내려왔는데도 아이가 너무 무섭다고 막 도망가서 바닥 아래로 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아이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어른이 무섭다라고 얘기한 걸 보면 정말 좋고 행복한 상황에서도 그런 행동이 나왔다는 것은 이 아이가 얼마나 극심한 공포심과 사람에 대한 대인 불안증이 있는지 나아가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까지도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 선생님은 뭐 화풀이로 이 아이를 데린 것 같은데 이 아이의 정말 마음 상태가 정말 폐허가 될 만큼 상처가 컸던 거죠. 자, 일단 아이의 부모는 이 과외 선생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자, 백 기자,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7살짜리 아이를 저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보기엔 사실 특별한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가해 선생 경찰한테 이제 처음부터 폭행했던 건 아니었다. 다만 아이가 문제 제대로 풀지 않고 멍 때리고 있어서 때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때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피해 아동 말은 좀 다릅니다. 첫 수업이 지난해 3월이었는데 8개월 정도 폭행이 이뤄졌다고 했었잖아요. 첫 번째 수업부터 때려서 아팠어요. 울면 시끄럽다고 또 때려서 울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소장님, 지금 이 얘기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말도 안 되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 추측으로도 뭐 그 아이 안 때렸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때리기 시작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믿지도 않지만 만에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7살 아이가 수업을 하겠다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도 그것도 노력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우리 그 CCTV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순하고 예쁜 그냥 아이예요. 예. 근데 그런 아이가 멍 때렸다는 거는 결국에는 말도 안 되고 본인이 밖에서 있던 일을 그냥 아이한테 투사해서 그냥 화풀이 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고요. 또 맨 처음부터 때렸다는 아이의 얘기의 신빙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지금 다들 한마디씩 해주고 계시는데, 자,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렇죠. 자, 재판부에서는 그런데 이 과외 수업을 받은 8개월 가운데 이 과외 선생이 저지른 이 학대 2개월치만 유죄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또 논란이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아이 진술에 따르면 첫날부터 3월부터 때리기 시작해 쭉 때렸다는 건데 선생님은 8월부터 한 2달 정도만 때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린 사람 말이 맞겠습니까? 맞은 사람 말이 맞겠습니까? 아유, 말할 것도 없죠.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재판부에서는 일단은 2개월 정도만 인정을 했어요. 2개월 정도만 인정하고 또 초범입니다. 또 상습성이 크진 않고 반성을 하고 있고 또 피고인 건강 이런 상태를 고려해서 실형을 하지 않고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승 의원님, 제가 뭐 방송에서도 저의 뭐 어렸을 때 뭐 정말 있었던 뭐 그런 이런저런 사건들 얘기 아직 지금 40년이 지나도 아직도 기억이 난다 하면서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거 엄청 이 아이 어르신이 될 때까지 계속 이게 남을 거예요, 이거. 근데 너무 이게 집행유예 또 집행유예. 법원에서 저는 인권 감수성이라고 감히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아이에게 폭행은 약한 폭행이고 어른에 대한 상습 폭행은 강한 폭행이다. 만약에 어른에게 이러한 폭행을 했을 때 과연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을까? 이 과외교사가 어른에게 합의받지 않았는데 집행유예 나올 수 있을까? 그냥 과외교사가 아이에게 딱밤 정도 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과연 이게 아이에게 얼마만큼 큰 충격이 있을까? 좀 쉽게 보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똑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이 부분 꼭 좀 법원이 다시 한번 고려해서 검찰은 적극적으로 항소해서 좀 제대로 된 형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